네, 안녕하세요, 엠마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자가 된 디자이너 김엠마라는 브런치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출신 서비스 기획자 김엠마라고 합니다. 현재는 투자 관련 스타트업에서 기획 파트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디자이너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디자인 직무에서 서비스 기획 직무로 전환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원래 앱 기획을 하는 회사에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었는데, 이제 초반에는 제 롤대로 디자인만 하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한 명, 두 명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결국 최종의 회계 담당자 한 분이랑 저랑 딱 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렇다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어영부영 서비스 기획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잘 맞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이제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 일 생각만 할 정도로 너무 적성에 잘 맞았는데 이제 결국에 디자이너로 시작했던 회사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저를 디자이너로만 봐주시더라고요. 같이 일했던 SI 업체분들도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디자인만 할 수 있으니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저는 끝까지 디자이너밖에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나가서 서비스 기획자로 직무를 전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서비스 기획 직무 전환을 마음 먹고 난 뒤에는 직무 네. 전환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제가 굉장히 운 좋은 케이스였죠. 계속 실무에서 기획을 배울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실무에 대한 감을 잡고 난 뒤에 퇴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퇴사한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혼자서 기획 쪽 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도 듣고 책도 사서 보고 뭐 구글링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도 벙어리는 되지 않을 정도로는 혼자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 되게 운 좋게 이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서비스 기획자로 수행하신 프로젝트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다른 의미보다 가장 성과를 올려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 진행했던 대기업 제휴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기업에서 저희 앱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컨택을 해와서 성사된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회사 내에서는 관계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봤었는데 이제 타사의 관계자들과 그렇게까지 폭넓고 깊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적이 없었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고 이제 배운 점도 많았어서 그 기간 동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랑 개발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많이 상승했던 프로젝트라서 그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이제 제가 성장했던 거 외에도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로만 인해서 회원수랑 AUM이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앱도 그렇고 이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어서 그 대기업 제휴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그 프로젝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앱이었고, 어떤 계기로 그렇게 좀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앱은 투자 관련 플랫폼이고요. 선택이 됐던 대기업은 포인트라고 하죠. 뭐 제휴 포인트 여기저기 제휴해서 많이 쓸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를 저희 앱 내에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했고요. 이제 그 대기업 앱 내에서 저희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AUM이나 이런 것들이 늘었다고 말했는데, 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대기업 후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배너가 올라가고 그 대기업 내부에서도 지원해주는 포인트, 지원금 같은 거를 유저들에게 뿌렸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대기업이기도 하고 무료 리워드 금액도 좀 크고 이렇다 보니까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디자이너로 일하실 때는 아무래도 기업 내부 커뮤니케이션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서비스 기획자가 되고부터는 컨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외부 고객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을까요? 사실 기획자는 그렇게 많이 외부와 컨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기획자분들이 겪으실 일이겠지만 엄청 큰 회사가 아니다 보면 기획자와 PM을 겸업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회사에 처음에는 PM을 경험했었기도 하고 이제 PM을 겸하게 된다면 기획자보다 훨씬 더 많은 개발 영역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디자이너랑 기획자끼리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에게 이건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이 부분 코드는 조금 변경됐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다 이런 식으로도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획자뿐만 아니라 이제 PM까지 같이 겸하게 됐었어서 조금 더 많은 영역, 다른 영역에 대한 공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PM은 프로덕트 매니저일까요?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저 말씀하신 걸까요? 프로젝트 매니저요. 네. 이렇게 수행하신 프로젝트 중에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아쉬움이 남았을까요? 제가 이 회사 이전에 다녔던 회사 중에 코딩 부트캠프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딩 부트캠프는 이제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서 마케팅 랜딩 페이지 기획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코딩 부트캠프 특성상 아시다시피 주 고객층이 나이대가 20대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하던 단계에서는 MZ스러움을 강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트캠프 대표 강사님을 이제 한창 유행했던 부캐라는 개념의 캐릭터로 제작을 하고 그 캐릭터를 메인으로 랜딩 페이지를 제작을 했었어요. 네, 귀엽고 친근해서 되게 좋은 결과를 기대했었는데 다른 랜딩 페이지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냈고 그것 때문에 왜 실패를 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시절에. 근데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이게 코딩 부트캠프를 선택하는 고객의 나이대가 어린 건 맞는데 저희 캠프의 가격대가 8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높은 가격대 때문에 어린 나이대랑 상관없이 누구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근하다고 생각해서 기획했던 랜딩 페이지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장난스럽게 보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신뢰도가 하락해서 CTA 버튼의 클릭률이 하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고객층을 고려할 때는 정량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성적 데이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이걸 좀 빨리 알았다면 그 랜딩 페이지를 조금 더 매력적이게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확실히 말씀 주신 것처럼 MZ 세대를 타깃하다 보니까 랜딩 페이지를 좀 재밌고 활발하게 그리고 좀 발랄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MZ 세대들도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좀 장난 섞이고 재밌는 얘기보다는 좀 진지하고 좀 설득력 있는 그런 문구들로 이루어지는 게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비되게 성적이 좋았던 랜딩 페이지를 보면 너무 딱딱하고 올드하지 않나 했던 그런 랜딩 페이지가 오히려 더 성과가 좋더라고요. 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 관련 프로젝트도 진행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개인정보 관련 프로젝트다라고 좀 대단하다는 듯이 타이틀을 달기는 조금 뭐한 프로젝트였고 사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세팅되어 있어야 될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대기업들은 당연히 잘 돼 있겠지만 스타트업이나 이제 시작하는 회사를 가보면 사실 이게 법적으로 걸릴 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세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다녔던 회사가 그랬어서 기본적인 거를 세팅을 하는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탈퇴 후에 개인정보 보관 기한을 정한다던가 이제 장기 미이용자 처리 방법 같은 걸 정했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재미가 없고 자세히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는 얘기라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좀 중요한 정보들만 전달을 드리자면 이제 9월 15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개인정보 파기 특례 조항이 사라져서 원래는 이제 장기간 미이용한 유저들의 경우에는 DB도 따로 관리해야 되고 이제 휴면 계정화가 되고 나면 1년 뒤에 데이터를 삭제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하면 위법이 되었거든요. 1년 동안 미이용해도 유저 DB를 따로 관리할 필요도 없어졌고 본인이 직접 탈퇴하지 않은 유저의 DB를 임의로 회사에서 삭제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해지고 그 부분이 아예 위법으로 변경이 돼서 이게 적용이 된 지 며칠이 안 됐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서비스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이게 세팅이 되지 않은 회사들이 있다면 빠르게 정책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디자이너이시다 보니까 서비스 기획서도 피그마로 작성하신다고 들었는데 보통은 PPT로 많이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PPT로 작성하는 것보다 피그마로 작성하는 것이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게 PPT도 피그마랑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제 PPT보다 좋은 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프로젝트 관리가 굉장히 쉬워요. 이제 PPT도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폴더링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그마에서는 팀, 프로젝트, 파일, 페이지, 레이어 이렇게 5단계로 폴더링이 가능해서 뭐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이 파일을 어디서 찾아야지 하는 고민을 좀 덜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그마는 이제 페이지 사이즈에 제약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디스크립션이라든지 UI를 담을 수가 있어요.
PPT의 경우에는 페이지 사이즈가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어떻게든 그 안에 구성을 하고 넣어야 돼서 조금 그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피그마는 사이즈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료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면 플로우 차트를 쉽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도 있고, 기본적인 UI, 버튼이라든지 인풋박스라든지 그런 UI들을 제공해주는 플러그인도 있어서 직접 한번 피그마를 사용해보시면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피그마의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서비스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플러그인들을 써야 될까요? 되게 많고 다양한 플러그인이 있긴 한데 서비스 기획자 관점에서 사용하기 좋은 플러그인 위주로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것을 도와주는 플로우 차트라는 플러그인이 있고, 또 자동으로 한글로 된 더미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한글 더미 텍스트라는 플러그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더미 데이터를 생성해주고 아이콘을 제공해주는 콘텐트 릴이라는 플러그인도 있고, 다양하게 많긴 한데 이거를 제가 인터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구글에 피그마 플러그인 추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쓰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피그마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PPT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프로젝트를 얘기하시면서 개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왔는데요. 서비스 기획자는 개발 부분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이게 개발을 꼭 알아야 된다, 아니다, 몰라도 된다, 이렇게 이분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서비스 기획자 자신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공부하지 않은 기획자보다 공부한 기획자가 뭐든지 더 잘 해낼 수는 있겠죠. 화면 설계서를 작성할 때도,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개발을 몰라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자면 개발 영역이 고려되지 않은 화면 설계서를 이렇게 전달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야기해요. 여기에 설계서에 담겨져 있으면 굳이 구두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인데, 개발자도 저 기획자에게 따로 물어봐야 되고 디자이너도 따로 물어봐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로 인해서 프로젝트 일정이 딜레이가 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회사 차원의 경제적 손실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결국에는 본인의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본인 세상의 주인공은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공부하지 않아서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회사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자기의 평판이 안 좋아진다라는 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개발을 몰라도 기획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지만 개발을 모르는 기획자의 성장 한계점은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그러시면 엠마님은 개발 쪽을 어떻게 공부하고 계실까요? 일단 처음 개발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SQL을 공부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이제 SQL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기획이나 디자인은 정답이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일들이라서 정답이 없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 쪽이나 SQL 쪽을 보다 보니까 정답이 정말 분명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가 개발에 흥미를 가지게 돼서 기획자가 가져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SQL 공부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웹 쪽에도 개발에 관심이 생겨서 기본적인 퍼블리싱 언어를 조금 공부하고 있어요.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부분들을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디자인 경력과 서비스 기획 경력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 경력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면서 물 경력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물 경력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까요? 사실 제가 처음 디자이너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전향을 결심했을 때는 아예 저의 디자인 관련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각오는 다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회사에서 오히려 저의 디자인 경력을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사실 기획과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획을 하면서 디자인까지 잘한다면 일석이조인데? 이런 관점으로 저를 많이 봐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저는 전향을 하고자 했었으니까 왜 나를 디자인을 못 벗어나고 계속 이러고 있을까? 나를 왜 자꾸 디자이너로만 인정을 해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글에도 썼었는데 관점을 달리하니까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보이더라고요. 기획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였던 나도 기획자인 나도 같이 인정을 받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저의 지난 경력들까지 긍정적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경력 덕분에 중견기업으로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이직을 처음에 했고요. 디자인 경력을 살렸기 때문에 디자인팀 리딩을 하면서 서비스 기획 업무를 같이 익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입지도 다지게 되면서 디자인 파트에서는 아예 손을 떼고 기획 파트에만 제가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고 제 스스로가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기획 파트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브런치 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지난 경력을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좋게 바라보면 다른 사람한테 없는 소중한 경험이 저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저희 팀에는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디자인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더 저는 기획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보고 이제 개발까지 생각하면서 넓은 관점으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